중요한 기업들의 그 중요 기술들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건 기술 유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국가보안법상 북한만 처벌할 수 있죠. 간첩으로. 그런 것들도 국회에서 빨리빨리 개정하고 손을 봐야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한 수천 남성이 작은 칼을 들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 있던 3명의 소녀에게 5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2번이나 침범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나 그는 그저 옆에서 몸을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버스 안에는 총 43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모든 끔찍한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승객들은 오히려 가장 충실한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범죄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시끄럽고 지저분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양쪽 진영 편을 아무도 들지 않고 정치를 혐오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열한 자들이 정권을 잡는다. 그리고 나라를 폭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다 바쁘기 때문에 뭐 투쟁을 하려고 생업을 중단하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요, 댓글을 실어서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또 정말 애국하는 자들 생각의 견해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애국하는 자들이 국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차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학력이 높다고 그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다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영상에 중국 스촨성에서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것, 범죄에 동조했던 것, 이런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중국과 외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심지어는 인간의 도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다루며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인 반응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2000년 9월 중국의 스촨성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남쪽의 광둥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텐텐은 19세의 젊은 여성으로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오빠와 함께 광둥성 동간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탄 후 텐텐은 19년 동안 지내온 도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일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어둠에 빠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출발지에서 동강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였고 당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두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는 강한 술 냄새가 났고 그들은 버스에 들어선 후 주변을 둘러보더니 버스의 맨 뒷자리 중앙에 있는 2개의 침대 칸으로 갔습니다. 이 두 좌석은 보통 운전기사에게 남겨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방금 올라온 2명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한 남성이 일어나 승객들에게 자리를 재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버스 앞쪽으로 가고 여성들은 뒤쪽으로 가라고 했으며 몇몇 여성들은 마지막 줄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난 텐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텐텐은 자신의 오빠 옆 중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지시대로 마지막 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왜 승객들이 그 남성의 말을 그렇게 순순히 따랐냐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그 남성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텐텐은 오히려 그 남성에게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라면 여성을 보호해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배치가 버스 안의 세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버스는 출발했고 텐텐 옆에 그 남성이 다가와 함께 누웠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그 남성의 모습에 텐텐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낯선 남성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며 도시 외곽을 향해 나아갔고 그동안 그 남성은 텐텐에게 끊임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텐텐은 간단하게 대답했으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버스 안의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남성은 텐텐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손을 의도적으로 텐텐에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텐은 극도로 두려워졌지만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남성에게 저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는 외딴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순간 큰 손이 텐텐의 담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텐텐은 갑자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남성의 칼이 그의 목에 대어졌고 그 남성은 손을 텐텐의 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텐텐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남성은 자신이 살인자라며 만약 소리를 지르면 텐텐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 한 명 더 죽이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텐텐은 고작 19살이었고 시골에서 자란 소녀였기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력한 반응은 오히려 남성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텐텐의 담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텐텐은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텐텐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소리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성은 텐텐을 침범했습니다. 사실 남성이 텐텐을 침범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차를 수리하러 내려갔고 차는 움직이지 않아서 버스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남성은 소리를 줄이려 애썼지만 주변 승객들은 이미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잠자는 척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한 커플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두 날 후 각자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낯선 소녀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어질 일들이 자신들에게 후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수리된 후 다시 출발했고 그 남성은 텐텐을 안고 밤새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눈물을 흘리는 텐텐을 보고 오히려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 동행한 친구를 깨워 전날 밤 자신이 소녀를 괴롭힌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결국 나도 한번 보고 싶으니 다시 시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성은 흥분하며 텐텐을 다시 껴안았고 손을 담요 속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 텐텐은 몸을 웅크리고 떨며 공포에 떨었지만 남성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밤이 아니라 낮이었고 버스 안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때 텐텐의 오빠도 동생의 이상함을 눈치챘고 일어나서 확인하던 중 그 남성이 동생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한 오빠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남성은 칼을 꺼내 오빠를 위협했습니다. 오빠는 칼을 본 순간 주춤했고 구하려던 의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구해달라고 조용히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은 오빠의 비겁한 모습을 보고 웃었고 오빠를 바닥에 밀치며 내가 지금 걱정할 일은 이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을지 아닐지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빠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남성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자신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 심지어 운전기사까지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텐텐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남성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겁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아예 대놓고 텐텐을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었고 텐텐은 이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텐텐을 떠나 맞은편에 있는 커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사실 그는 버스를 처음 탔을 때부터 3명의 소녀가 매우 예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자리 배치할 때 일부러 이 소녀들을 뒷줄로 보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이렇게 어느 나라나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지만 이 영상을 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맞서서 뭐 싸우기는 두렵다면 그래도 112 신고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싸울 정도의 정의감과 힘이 있다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각자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이미 뭐 2,500만 정도 가까운 시민들이 조회를 해주셨고 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분노하시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교통사고를 통해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갈 협박을 해 돈을 뜯고 그게 거기에 경찰관이 개입돼 있는데 그걸 제가 몇 개월 동안 말하고 있는데 이거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또 정치인들도 다 보고 있는데 2,500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다 있죠? 그리고 경찰청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댓글을 다 지우고 있고 조회수, 좋아요를 조작하고 있는데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공범자입니다. 공범자. 이 성폭행을 당하는 19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유린을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지워버린다든지 제 어떤 동영상을 통째로 그 유튜브 사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있는데 수천 명의 그런 걸 통째로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을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잡아가기 바랍니다. 실형 선고하세요. 내가 잘못이 없고 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들 그들을 동조하지 말고 이거 처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들으십시오.